2차 특검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뿐만 아니라 이를 옹호한 국힘은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실제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로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명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권력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한 축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추천을 늦출 이유도 임명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헌법을 파기하려던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정황, 그 추악한 진실의 끝은 어디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경악스러운 진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해제를 결의한 뒤에도 합참은 후방 부대 등을 상대로 실제 병력을 더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은 참모에게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을 이어가려 했던 의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미 1심 법원은 윤석열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희는 계속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역시 새벽 2시경 선관위의 병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치밀한 정황들 앞에서 2차 내란 기도가 아니라고 한들 속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2번이고 3번이고 헌법을 파기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려 했던 자들에게 관용이란 없습니다.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법 이에 군림하려 했던 반국가적 음모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국정조사가요, 범죄자의 발언은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은 완전히 협박하고 탄압하고 강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욱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심파 중에 심파 타령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기온이 9월 16일부터 18일이 최저 기온 22도, 최고 기온 29도예요. 그런데 모포 2장 운운하면서 심파 중에 심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로서는
한마디로 이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마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각종 죄지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일종의 이 조작의 숙주가 지금 국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무죄 왜 났나 하고 봤더니 국정원이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한 감사관들이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기조실장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또 이번에 지금 카텐디에서 엊그저께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진술한 김땡땡 국정원 직원은 그 위치에 리오남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친분도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에 그 법에도 위반. 그게 아니라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을 28일 공감절에 마지막 국정조사 때 꼭 불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 예,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조를 통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청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의 파견을 가서 검찰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선별하는 등의 역할을 해서 사실은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작 기소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국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진실이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와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북 송금 파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협조를 하면 주가 조작 파트에서 수사받기가 편해졌다. 둘이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의 정식 인사 발령 전에 2개월 전에 두 사람의 어미중 강배신이 미리 직무대리를 받아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 또 검사들을 마치 죄인 다루시 했다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자의 증언을 근거와 목적지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정권 잡고 2차 수사팀이 수사할 때 결국 그 유동규라는 범죄자, 또 남욱의 그 협조적인 진술, 거기에 의존해서 사건을 바꿨던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은